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글쎄요, 주말에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 가지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분분하죠. 예, 실업률은 높게 나왔고 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또 오히려 훨씬 증가됐고 수정치는 또 하향 조정되고 있고 해석이 네.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 지표 해석도 쉽지 않고. 엔비디아는 또 떨어졌죠. 엔비디아는 또 엔비디아뿐이겠습니까? 막 개장 초에 고용 지표 보고 또 선물 흐름 좋아서 개장 초 다 이렇게 상승 흐름 가다가 시장 또 변덕을 또 그렇게 부리네요. 아, 네. 이번 주 한번 조금 느낌은 쎄한데 그래도 한번 또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뭐 그동안 너무 비싸서 그거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또 송재경 대표님하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김앤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대만 증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대만의 대장주가 TSMC예요. TSMC. 반도체, 예. 결국은 TSMC가 올라가는 것이 워낙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미디어텍이라는 또 2위 훌륭한 또 테크 컴퍼니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좀 세게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조금 힘이 좀 딸리긴 한데 워낙 지금 AI와 연관돼서 대만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만주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가 지금 열렸네요.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보시면 대만 가권 지수가 압도적으로 4.5% 주간 상승률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네요. 거의 뭐 종목 올라가는 수준까지 이렇게 예.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1.4% 올랐으면 매우 준수하고 예. 시장 지수로 따지면 그다음에 상위권에 속해서 일단 다행스럽게 뭐 생각하긴 하는데 메달권이네요. 예,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게 네. 좋은 성적을 냈다. 다만 우측으로 보시면 나스닥 100을 제가 일부러 한번 넣어봤는데 나스닥 100. 예,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1.6%. 주간 내내 좀 밀리다가 마지막 날 좀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밀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급격하게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빠졌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나스닥이 빠지고 그다음에 니케이도 엔화 강세 돌았으면서 조금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주춤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변동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줄 만한 조짐들은 보이고 미국 저렇게 변한 걸 봐서는 오늘 장이 만만치는 않겠다. 뭐 우리나라, 대만 다 우리나라나 포함해서. 대만이나. 왜냐하면 기술주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좀 염두에 둘 만한 그런 첫 오늘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순서상 미국 고용 지표를 한번 개장 전에 고용 지표가 나왔고 거기에 또 선물 흐름은 좋았고 또 개장 초 미국장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면서 이제 막 반전이 나왔는데 일단 고용 지표 해석이 좀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한번 우리 송 대표님 한번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오늘 따로 그 장표를 준비 안 했던 이유가 네. 혼합 지표 결론은 그걸로 뭔가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지표가 나온 어려운 거다. 지표였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기 나와 있네요. 2월 비농업 고용이 이제 예상치는 19만이었는데 27만 매우 좋게 나왔죠. 네. 거의 이제 무착륙 시나리오, 뭐 예. 경기 활황 막 충분히 네.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가려진 게 1월 달 수치는 하향 조정됐어요. 하향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그렇죠. 저 1월 달 저 밑에 나와 있네요. 예. 네네. 그러면 사실을 두 개 합쳐 보면은 오히려 큰 예. 변동이 없는 10만을 어느 쪽에 붙이냐의 이슈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환호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업률 측면에서도 보면은 지금 3.7에 3.9 이건 좀 올라간 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형제 방향성 자체가 미국의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자영업자들의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향후 3개월 안에 추가로 고용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전보다는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고용 좀 실업률 자체가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놓고 보면 시장 자체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금리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환호를 한다거나 걱정을 한다거나 이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냥 평안하게 그냥 유지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간 상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에 대해서 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사실 구직 활동을 하는 그 참가자, 그러니까 구직 활동에 인구가 늘어나면 이게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해고된 사람의 숫자보다도. 예. 일단은 올라가는 방향성 자체는 좀 걱정되는 거는 분명 예. 맞고요. 근데 다만 저 레벨 자체는 수준은 되게 낮은,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은 맞다. 통상 이제 4%를 완전 고용을 받는데 저희는 지금 3%대를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저 수준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깜짝 놀라는 수준이긴 많고 이게 첫 번째 맞고 사실 저걸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분화 들어가다 보면 정규직 쪽에서의 그 소위 실업이 좀 더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전 걱정되고 있고요. 임시직 쪽은 오히려 좀 더 괜찮은 상황.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뒤섞인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이게 이제 섞여서 나오는데 걱정해 주신 대로 실제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지금 상황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이제 하나둘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특히 올해 이제 이따가 후반부에 저희가 우리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텐데 대선에서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입니다. 결국에서 네. 그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은 분명 맞고 실업률 자체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앞으로를 예단하기는 당장은 좀 상당히 좀 이른 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 표에서도 보다시피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이 나왔는데 그 자체에 또 이렇게 혼선을 주는 게 한 달 전 걸 저렇게까지 하향 조정해버리고 일자리 창출 개수는 늘었다는데 실업률은 시장 예상 3.7보다 0.2%포인트나 더 높다. 그게 이제 정민앵커 언급하신 매번 이코노미스트를 네. 시장을 헷갈리게 하는 경제 활동 인구가 늘다 보니 실업률이 높아졌어요. 뭐 이런 소리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직 활동을 안 하던 네. 사람들이 이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실업률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오니까. 그러니까 예. 뭐 지표 특히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거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안 살필 수가 없는데 요즘은 갈수록 회의가 듭니다. 저걸 갖다가 저런 식으로 막 들쭉날쭉하고 수시로 조정하는 저걸 가지고 시장이 영향을 받아야 되나 해석이 싶기도.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예. 근데 뭐 그나마 미국만큼 잘 집계되는 나라는 일단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은 최근에 미국 지표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른데 네. 예. 저희 대부분 그 미국에서 통계를 할 때 수치할 때 이 소위 설문을 갖고 많이 예, 하거든요. 예. 개인들한테 물어보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코로나 전보다는 그 설문의 응답률이 많이 내려갔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표본수가 줄어들겠네요. 많아야지 예. 충분해야지 변동성이 적은데 표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차 범위가 되게 커진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여기 하나 걱정이 이게 지금 다음 주 말에 마지막 미국의 셧다운 걱정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 그 연방 정부의 마지막. 지금 또 그 예. 쪽대본처럼 살짝 이렇게 기한별로 넘어왔던 예산 또 만기가 되는구나. 예, 그게 네, 이제 네. 22일이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사실상 했어야 될 걸 지금 예. 지금 3월 지금 22일까지 밀어놨던 거거든요. 만일 그게 혹시라도 셧다운이 짧게라도 오면 저런 통계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저 통계 다 돈 주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였으니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 수치라도 일단 있는 저 것만이 수치라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이 개장초 흐름은 좋았고 진짜 엔비디아는 이러다 진짜 천비디아 가는구나 싶었는데 장중 흐름이 너무 급변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막 5% 올랐다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또 5% 급락으로 마무리가 그 됐잖아요. 고점 대비는 거의 10% 넘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2천억 달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총이 2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600 얼마죠? 2천억, 260조, 10조, 100조, 260조 260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시총이. 예, 하루 만에. 그러니까요. 네네. 여기는 아무래도 또 그것도 작용한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기계들이
싶으면 또 같이 막 던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위 이제 퀀트들 예, 헤지펀드들에서 보통 그 퀀트 알고- 모델에 알고리즘 매매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뭐 특히 저 이번에 엔비디아 랠리에 동참 못했던 저기 캐시우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전망을 내놓던데 여기서 이제 팽팽히 갈리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언제 밀려도 이상할 게 없다 싶을 정도의 과매수 국면이었고 좀 급등 양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는 쪽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략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어느 정도 조정받았다 충분하다 싶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어느 정도 중기적 고점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시 올라올 때마다 팔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려운 선택인데 제가 뭐 엔비디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말씀을 굳이 드리면 사실은 아까 이 수장님께서 지금 답을 다 지금 질문 안에 다 주셨습니다. 네네. 1차적으로는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연초 이후에 작년에도 한번 엄청나게 랠리를 펼쳤었고 네. 올해 들어와서도 엄청난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연초 이후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늘었어요. 늘었다. 예, 1조 달러가 합쳐서 이제 2조 달러가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 됐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예. 사우디의 아람코를 제꼈다. 제껴서 지금 세계 세 번째입니다. 앞에 남아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정도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1조 달러가 얼마 정도 큰 규모냐면 지금 두 번째 차트를 여러 번 했지만 엔비디아 그 1조 달러가 메타 시가총액만 한 겁니다. 네. 올해 3개월도 안 돼서 10주 만에 메타만한 회사가 생긴 겁니다. 메타의 시총이 되고. 네. 1조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게 생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M7 제가 약간 M7 영화 저번에 얘기하면서 지금 황야의 7인에서 마지막에 3명 살아남았다 말씀드렸는데 더 많이 죽었어요. 지금 보시면 연초 한 달 동안 보시면 지금 시장을 이기고 살아남은 게 엔비디아하고 메타 정도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나머지는 테슬라 저기 마이너스 13% 일주일 사이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모두 다 지금 한 달 일주일간 S&P 500 지수보다 못한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기술주 투자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건 맞고 네. 마지막 금요일의 숫자 이제 그 큰 변화 자체는 소위 브루투스 너마저처럼 엔비디아 너마저만큼 이제 변화를 줬던 이제 사실 걱정인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의 지금 소위 수익 개선세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네. 연초 이후에 워낙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소위 기술적으로 과매수관은 확실하게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위 그 조정, 차익 실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고 있는 건 많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섣불리 들어가는 건 아니고 충분히 기간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실은 저는 지난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의 언급이 되게 중요했었다. 의회에서 사실은 이 모든 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예. 파월이 연내에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 왜냐하면 1월 달에 그 높은 PC 상승세를 보고도 충분히 우리는 물가를 잡고 금리를 연내 인할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만약에 시장의 기대대로 저의 기대대로 한 6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의 그러한 소위 그 땔감을 충분히 연준이 넣어줄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서 완전히 흘러내릴 거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밑을 막아준 거는 파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엔비디아, AMD 그 임원들이 자사주를 또 매각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 네네. 사실 이미 지난해 12월달에 주요 IB 쪽에서는 엔비디아를 좀 많이 판 것으로 최근에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뭐 IB 입장에서는 판 이후에 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좀 그렇겠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빅테크 임원들이 자사주 매각했다고 하니까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AI 랠리
이 과열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 근데 그 물량은 보니까 전체 예. 자기 갖고 있는 거에 한 몇 %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어쨌든 팔았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 주신 대로 좀 걱정이 되고 다음 장표 3번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술주 펀드가 지난 한 7년 8년 동안 주간 단위로 지금 30억 달러 주간 단위로 이렇게 큰 유출이 있었던 건 처음이다. 분명 한 주 동안 막대기가 크네요 좀. 예, 우리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상당히 자금 유출이 심했다. 결국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분명 많은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사실은 엔비디아도 말씀하셨지만 저 앞으로 가보면은 사실은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예. 자기 사실은 지분을 상당량을 얼마 전에 팔았잖아요. 사실은 꽤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분명 좀 걱정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팔았을 때 단기 고점은 분명 나왔던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섣불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은 차익 실현의 시간으로 확실히 진입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혹시 여기서 기회를 못 보신 분들이 섣불리 여기서 빠진다고 야 이제 지금 기회 주니까 바로 달려들 다기보다는 지금은 이 정도의 차익 실현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좀 지켜보면서 숨고르기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저 아까 보여주신 뭐 증시별 성적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잘 나가던 나스닥 100이 제일 오른쪽에 하락폭이 좀 큰 쪽에 있었고 일본도 그렇고 이 돈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풍선 누르듯이 여기 있다가 누르면 딴 데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고 증시 들어와 있는 돈이 빠져가가지고 그 무슨 뭐 요구불 예금 비슷한 뭐 그런 데로 잠길 돈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계속 기회를 찾는데 네네. 미국 빠졌다, 우리도 같이 빠진다라는 발상보다 차라리 그 돈 중에 일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은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재미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소위 이제 소위 이머징, 네. 예, 이제 신흥국 쪽으로 오면서 그 일부가 한국의 수혜를 보는 그 그림을 보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빌미로 소위 이제 저 PBR 그다음에 주주 환원 가능성이 높거나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 주식을 많이 사들어온 사실은 그걸로 이미 일정 부분은 그 물꼬가 좀 튀어 있는 것만은 네. 맞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바이코리아 전체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왜냐면 뭐 그러면 이제 중국부터 먼저 어찌 보면 좀 가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갈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대표님 실제 저 운용하는 입장에서 연기금이 됐건 무슨 뭐 운영사가 됐건 간에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저 투자 자산 비율이 있잖아요. 주식 얼마, 채권 얼마. 네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주식이 너무 올라요. 너무 올라 버리면은 그 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그 비율이 깨지면서 너무 올랐던 부분은 좀 줄이고 비중이 낮은 쪽 들어가고 이런 거 있습니까 실제? 당연히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운용사에서 주식형 하는 분들은 그 고민은 안 하고요. 그건 전체 100 중에 예. 주식은 대략 한 90% 하고 이제 10% 남짓을 현금을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오히려 자금을 이제 연기금에서 쏴주는 입장에서 그런 개별 아하, 거기에 예. 전체적인 규모에서 주식 얼마, 주식도 뭐 미국 얼마, 뭐 그러니까요. 신흥국 얼마 이런 예. 식으로 미리 이제 배분을 타겟을 이렇게 정해놓긴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짧은 기간에 막 변동하지는 대체로 않고요. 적어도 1년이나 몇 년 단위 안에서 자신들의 그런 그 룰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미국에 있는 연기금들은 상당히 긴 호흡으로 그걸 한다는 측면에서 단기간에 그렇게 급변동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지금 미국이 이제 주요 기술주들 기간 조정인 거고 이 기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시장이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마지막으로 쏴주는 선물. 금리 인하. 예, 금리 인하가 결국은 이게 이제 99년도냐 2000년도냐. 네네. 저희가 그 랠리 지금 우리 현재 2024년이 네. 1999년이냐 2000년이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연준이 여기에서 경기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연준이 그 금리를 완화해 준다면 그러면 사실은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밸류에이션을 좀 더 고평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때부터는 이제 거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 장표가 왜 네. 저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오죠?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다들 시장의 고민인 겁니다. 지금 투자를 못했던 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과거에 보시면은 네. 지금 그 중앙은행들 G3라고 하면 미국, 유럽, 일본 세 군데인데 예. 여기에 소위 대차 대조표 예. 네. 예, 이제 여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뿌려주는 거죠. 넣어주는 그만큼 거죠. 시장에 돈이 풀렸다고 보는 게 그렇죠. 직관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이제 짙은 파란색이고 네. 검정색에 가까운 거. 그다음에 하늘색이 그 나스닥 100입니다. 예. 기술주의 대표적인 거죠. 모양새를 보시면 작년 초까지만 해도 모양이 똑같아요. 움직임이. 그러니까요. 올라가면 대차대표 늘리면 기술주 올라가고 결국은 2022년 고점 초에 고점 치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근데 1년 정도, 1년 한 반 정도 이제 확실히 괴리가 좀 상당히 커진 네.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BTFP 늘려준 거 기억하시겠죠? 은행들 고생하면서 돈 늘려준 거 하나 네. 기억하실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AI 버블인 거죠. AI 때문에 AI가 이 기간 동안 나오면서 그랬죠. AI 기대감 예, 때문에 예. 시장이 자체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그 행복감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 또 늘렸던 이 두 가지가 지금 엮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거 너무 과하다 보고 지금 놓쳐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준이 맞다 틀리다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네.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평가는 누구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파월이 여기에서 만약에 돈을 더 누주겠다. 왜냐하면 저기서 대차 대표가 내려가는 걸 멈출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QT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낙관론을 완벽하게 끝까지 끌고 가본다면 금리도 인하해주고 6월 정도에 저기에서 QT도 약화시켜주고 여기에 엔비디아 같은 데 기업들이 이익도 꾸준히 내준다면 환상적인 조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둘이라도 깨지면 우려하는 대로 충분히 변동,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그렇다고 어느 한쪽으로 예단하면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에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참 이 시황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당혹스러워지는 게 그동안 미국장 잘 갈 때 편했던 게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네요. 즉 시장 금리가 떨어지네요. 달러도 약세로 가네요. 금융 환경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위험자산 시장이 아주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둘러대면 됐는데 최근 들어 미국 채 수익률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달러도 지난주에 싶을 정도로 그동안 거의 횡보하던 이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우리 서울의 환율도 그렇고 이게 툭 해서 달러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3대 지수가 잘 오다가 오히려 제동이 걸렸다 하니까 이거 사후 약방문 쓰는 사람들이 또 뭔가 또 다른 또 이유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해석이란 거는 사후적일 수밖에 사후적이죠. 네, 네. 사전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자기 안 쓰고 몰래 투자하고 있겠죠. 네네. 이제 그런 측면인데 말씀 주신 대로 채권 시장만큼은 조금 우려를 일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걱정이 일단락 멈춘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저 차트입니다. 이게 네네. 보면 연준하고 ECB가 지금 올해 말에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요게 이제 연초 이후에 얼마나 변했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채권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CPI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다가 다시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연말 기준금리 인하 수준을 그때 말씀드렸죠. 7번, 8번이나 3.5까지 내렸다가 글쎄. 꾸준히 예. 끌어올려갖고 지금은 4.5 수준, 원래 4.75까지 갔다가 지금 4.5 수준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도 한 4번은 낮춰주겠거니. 그렇죠. 3번에서 4번. 그러니까 지금 그 2년물 금리가 저 정도 수준 딱 와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우측에 보면 ECB도 이제 아마 이번 주인가 있죠. 지금 ECB도 지금 4.0인데
지금 뭐 연말 정도 되면 3.0이나 그 아래. 그러면 결국은 한 4번에서 5번 정도 금리 인하. 결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중앙은행이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같이 내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 시장이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장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런 이제 환경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다면 연준이 그러니까 저희 파월이 또는 지금 라가르드가 적어도 올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 수준의 어정도든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은 분명 시작은 한 것만은 분명하다. 예. 지금까지는 적어도 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아까의 그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장표에서 대표님 제가 조금만 이렇게 뭐 수정해서 그거 하자면 저 22 기준금리를 4%라고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저거는 이제 예치금 금리고. 네네네. 예, 이제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른바 레피라고 해서 리파이낸싱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로 보면 이제 4.5. 맞습니다. 예, 미국하고 이제 한 100bp 차이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끔씩 또 우리가 또 20일을 저 예치금 금리, 저 은행들이 20일에 여유 자금을 묶어뒀을 때 받는 이자금을 갖고 기준금리라고 얘기는 하니까 네네. 그거는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예,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네. 일본 여쭤볼게요. 사실 저렇게 이제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ECB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르면 이번 달이면은 그동안 있었던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은 시장에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네, 했습니다. 네. 긍정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이전부터 약간 걱정스러운 게 이게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정상화시키고 금리를 끌어올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일본한테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럴 만한 체력이 되거나. 그렇죠. 예, 뭐 이제 디플레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신감 뭐 이런 네. 거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나라들한테는 상당히 좀 특히 일본에 돈이 투자된 나라들한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일본에 돈이 투자된 나라들. 예, 소위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달러로 바꾸든 뭘로 바꿔서 예, 그렇죠. 금리가 그렇죠. 더 높은 예.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예. 이제 캐리 트레이드인데 네네. 엔으로 하는 게 엔 캐리 트레이드인데 지금 최근 들어 보시면 지금 엔 달러가 지금 150엔까지 가서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지난 한 주 사이에 급격하게 좀 밀렸죠. 그래서 140엔대까지 지금 147엔 뭐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일본의 지금 도쿄 물가도 나쁘지 않고 예상 수준 이상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임금 협상 춘투 지금 예상되는 게 지금 3.85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임금 인상률, 예. 상승률. 예, 원래 요구는 거의 4% 후반까지 네네. 5%까지도 요구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작년이 3.5대였는데 지금 3.85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본 은행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연준과 ECB가 금리를 내리면 얘는 빠르게 강세로 돌아갈 거고 그러면 일본의 소위 와타나베 부인들께서 일본에 투자 안 하고 해외로 나갔던 것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나 유럽 이런 쪽에 사실은 그런 금리를 전반적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이건 물가와 상관없이 예. 수급으로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상당히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게 아직 본격적으로 일어나 보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과거에 2003년도 그다음에 2008년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청산됐을 때 엄청난 시장 변화를 줬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작이 돼봐야 알 수 있어서 그거는 지금부터 남아있는 상당한 큰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꼬리 위험이 분명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0.2%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2% 오늘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좀 보합권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5%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SK하이닉스 호가는 16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0만 4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84만 원이고요. 현대차도 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기아가 오늘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3만 원으로 집계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 보합권 예상되죠. 호가 44만 5천 원. 삼성물산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6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호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로는 11만 5,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시 호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좀 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HPSP가 지금 5% 약세가 예상됩니다. 역시 반도체 쪽에서는 좀 물량이 나올 걸로 좀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호가 5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엔케임은 보합 예상됩니다. 리노공업도 2% 하락이 예상되고 지금 호가에서는 21만 1천 원이죠. 신성 델타테크는 2.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만 7,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사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버텨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떨어질 때 대기했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오늘부터인가요? 미국 이제 서머타임이요? 서머타임에 예. 대해서 우리 이제 개장 시간이 그럼 10시 반이 되는 거고. 10시 반부터 이제 5시에 폐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또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일찍 미국장이 이렇게 열리는 거 보고 좀 한 시간이라도 더 주무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미국 선물 시장 흐름도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상 체결 지수 봐서는 살짝 이렇게 좀 기대는 됩니다. 많이 좀 걱정스러웠는데 우리가 살짝 좀 디커플링 양상을 보인 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막 날아갈 때 국내 증시 쪽 반도체 좋기는 했는데 그 탄력도는 또 미증시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닌 쪽에서로 또 기회를 삼을 수도 있기도 하겠고 한데. 야, 근데 지금 혹시나 싶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한번 봤거든요. SMCI요? 예. 이것도 요새 엔비디아 돌풍과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삽자루 만드는 회사면 여기는 청바지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금강 네, 시대에 네, 네, 네. 놀랍네요. 지금 이거 한번 금요일 날 일단 개장가가 1,212불 전일 대비 4.5% 급등 출발해가지고 장중 고점은 6% 올라갔고 1,229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얘가 빠지니까 1,092불까지 빠져가지고 전일 대비 마이너스 5.84니까 이거는 고점 대비 한 12% 가까운 급락이죠. 그러고 나서 또 막판에 또 이렇게 저가 매수에 장중에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종가는 1,140불, 전일 대비 마이너스 1.7%. 이게 지금 무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회사에 이 업종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냥 이거 지금 눈치 싸움 하다가 심리적인 게 크겠죠. 예. 제가 팔아? 그럼 나도 팔아? 맞바이었어? 좀 사? 야야 또 이거 2만 원인가 봐 또 사? 이런 분위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슈퍼마이크로라는 그 회사 자체가 네. 왜냐하면 메이저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데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메이저들은 그 슈퍼마이크로가 하는 그거를 스스로 직접 다 합니다. 여기는 그걸 못하는 중소 소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하는 회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옐로우 칩이 상대적으로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더 멀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유사하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가 이제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리턴 매치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 이제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또 증시에 주는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세한
양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4년 전에도 여기서 네. 아마 제가 그때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갖고 엄청 바이든이 되면 어떡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게 4년 만에 또 금방 지나왔습니다. 그때 네. 누가 된다고 보셨어요? 4년 전에. 저는 트럼프였어요. 우리 송 대표님은.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네네. 회사에서 나름 내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4년을 봤었기 때문에 트럼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이게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증시의 이슈도 되고 네.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 무슨 군사 모든 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네. 바이든 리턴 매치가 확정이 됐고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연임하고 있는 보통 현역 대통령이 보통 인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 워낙 인기가 없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 이후로부터는 확실히 트럼프가 좀 더 앞서는 그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통상은 미국에서는 연임을 되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연임이 될지 안 될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요 자료를 갖고 와봤고요.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집권당이 바이든이 연임을 하면 또 내지는 트럼프로 바뀌면 시장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 차트인데 1930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뭐 몇 번이나 될까요? 어쨌든 과거에 보면 항상 올라서 끝나는데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데 예. 기본적으로 미국의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연초 연말로 보면은 대부분 올라서 끝났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체 올라서 끝났는데 집권당이 승리해서 쭉 연임이 되면 더 높게 올라서 끝나고 예. 집권당이 패배를 하면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뭐 또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과거 통계적인 얘기고 2016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때 트럼프 당선 확정되고 나서 네네. 다들 장 빠진다 했는데 음. 그때 막 날아간 거 보세요. 오히려 그 전 한 달 동안 빠지고 그대로 올라가. 그 다음에 올라가기도 하고, 예, 뭐 그때 다르긴 합니다만 좀 전에 저 국정연설 화면이 잠시 자료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 저 그때 조금 봤습니다. 조금 봤는데 이른바 저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아닙니까? 네네네. 미국의 국정연설. 미국 대통령이 1년에 연초에 한 번 저렇게 의회에 나가서 하는데 저 자리를 갖다가 저런 내용으로 때운다는 게 저는 진짜 보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판이 말이죠. 너무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격조 품위에서 많이 근데 일단 허물어졌어요. 시장은 좀 개장하고 얘기를 좀 그럴까요?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할 오늘 얘기는 국내 증시 더할 얘기는 개장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3월 1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이제 고용 지표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만큼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오히려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용 시장이 다소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넘게 급등 출발을 했다가 5%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AI 랠리 관련주들의 랠리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 또 경계성 매물들이 좀 나오는 양상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출발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0.5% 하락입니다. 2,666포인트고 코스닥도 0.4% 하락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8%, 0.5% 하락입니다. 72,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4%가량 떨어집니다. 지금 16만 5,100원이고요.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 0.3% 상승합니다. 84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7% 떨어집니다. 25만 1,000원이고요. 기아는 0.3% 상승합니다. 12만 8,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이 1% 상승합니다. 18만 2,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5% 떨어집니다. 44만 2,000원. 삼성물산 보합이네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시장 대비 견조하게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떨어집니다. 이거를 연속 하락이고요. 24만 4,500원. 에코프로도 0.68% 하락합니다. 58만 7,000원이고요. HLB가 0.2% 소폭 상승합니다. 9만 8,200원. 알테오젠이 2.9% 약세입니다. 18만 5,1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1.68% 상승하죠. 11만 5,300원. 지금 HPSP가 4% 빠집니다. 52,600원이고요. 엔캠은 4% 올라갑니다. 23만 3,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하락합니다. 17만 원이고요. 리노공업이 4.4% 떨어집니다. 20만 6,000원. 신성 델타테크는 2% 상승합니다. 10만 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간략하게 좀 볼게요. 자, 오늘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조금 시장 대비 견조하게 강세를 보여주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7% 강세입니다. 7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웅제약도 2.8% 올라가고요. 한미약품도 2% 이상 상승합니다. 34만 1,500원. 그밖에 펩트론 3% 강세고요. HLB제약, 대원제약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제 비만 치료제와 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또 이제 메디콕스 이건 좀 동전주기 때문에 좀 몸집이 가볍죠. 14% 급등 중이고 레고캠바이오가 5% 상승합니다. 8만 3,000원. 그리고 강스템 바이오텍은 3% 강세입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치료제라든지 이제 백신 개발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JW 중해제약, K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 앞서 보셨죠? 신성 델타테크 강세 보여주고 있고 CCS가 10% 급등합니다. 5,700원이고요. 서남도 6% 강세입니다. 6,540원이고요. 이 가운데 파워로직스도 1.8% 올라갑니다. 오늘은 또 초전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삽니다. 지금 현재 209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억 원, 161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9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억 원, 7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지금 현재 2원 80전 하락한 1,31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시장도 떨어지고. 그러네요. 네, 어렵네요. 약간. 어렵습니다. 예. 예.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정민앵커 소개해 주신 거 보니까 제약 바이오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건 없나 봅니다. 근데 약간 최근에 보면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예. 반도체 2차전지 쉴 때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버텨주고 예. 이런 양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동차 쪽은 어떤가요? 지금 계속 자동차요? 좋아요? 자동차는 혼조세인 게 지금 현대차가 좀 떨어지고 기아는 지금 기아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가 아까 상승이었다가 지금 하락으로 좀 반전된 상황이고요. 네. 2차 전지는 아직까지 딱히 힘을 못 2차 받는. 전지는 이제 엔캠을 비롯해서 예. 이제 전액 쪽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엔캠 솔브렌 홀딩스가 조금 지금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양극재 쪽으로 쏠렸던 그런 수급이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요. 예. 예. 아유, 니케이가 2%대 급락 출발입니다. 갭다운입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는 그거 한데 어떻게 송 대표님 지금 개장처 흐름 보시면서 어떻게 예상보다 좀 장이 잘 버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까 코멘트 해주셨지만 네네. 미국 많이 올라갈 때 우리가 그만큼 못 못 올라서 올라갔다. 예. 1월 달에 저희 내내 우리나라 왜 이 모양이냐고 맨날 걱정했었지 네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지금은
일부 받을 수 있는 구간인 것만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제약이 사실은 유럽 중심으로 상당히 제약주들이 워낙 좋습니다. 유럽 중심은 제약 그렇죠. 바이오 제약이 좀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장이 꼭 뭐 미국 장 따라가라는 법 없고 일본 장 따라가라는 법은 없는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저 확인하실 수 있다면은 저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싶은 게 니케이는 딱 사흘 저 목요일 날 그 전 3거래일 캔들을 다 잡아먹는 짱대 음봉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 저 차티스트들 사이에서는 하락 장악형이라 해서 조금 이렇게 신경 쓰이는 패턴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니케이는 오늘 급락이 또 나오고 사실 미국 나스닥이나 엔비디아 할 것 없이 전부 그런 캔들이 나왔거든요. 네. 금요일 날. 네. 조금 이렇게 그것도 너무 급하게 올라온 와중에 그런 캔들이 나온 거는 일단 저기 막판에 들어갔던 세력들로서는 한번 역동작에 걸리는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참다 못 참고 들어가는 예. 보통 그런 분들이 마지막 손 들고 들어가야 이제 보통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난주 그런 또 인간 지표 역할을 했습니다. 저 뭐 격주로 출연하는 유튜브에 가가지고 엔비디아를 주로 다루면서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는 어느 정도 버블인데 과거의 예를 들면서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주가를 보면서 시스코 시스템즈. 과거의 예를 봐서 지금 이게 버블 장세이긴 하지만 버블이 이 정도에서 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아주 치명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제 지론이 야 지금 정도에서는 그냥 나머지는 까치밥 줘라. 그것까지 먹으려고 드냐. 이게 저의 이제 무슨 시황에서도 자주 쓰고 했던 말인데 그날은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는 까치밥까지도 먹었으면 싶네요. 이 얘기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니 이렇게 댓글 해보니까 저 할배 제 얘기할 때 알아봤다. 뭐 인간 지표 확실하게 인간 지표도 잘 활용하시면 쓸모가 있어요. 일관되게 틀리면은. 그렇죠. 너무 그럼- 좋아하시네. 아니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반도체 쪽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소장님 보시기엔? 인간 지표답게 네네네. 소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전략 후약 갈수록 더 많이 빠질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심되시죠? 아니야, 그냥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의견을. 그냥 의견. 네. 글쎄. 뭐 그냥 의견은 저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자기들 쌓아놓은 포지션이 있어서 네. 추가 급락은 막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은 좀 확보가 될 거다. 여기서 훅 빠져버리면 예. 자기들이 다치니까 이게 소장님의 의견이었어요. 네. 별로 신뢰 안 한다는 뭐 아니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보면 알겠죠. 이제 결과 아직 뭐 이제 뚜껑이 막 열린 거니까 아직 그러니까요. 좀 몇 시간 네, 남았잖아요, 네. 한참. 예. 자, 그래서 앞서 저희가 했던 얘기 다시 좀 돌아가서 그러면 미 대선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보통 이제 대선이 있었던 해는 수익률이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연임하면 기본적으로 더 좋아진다. 네네네. 이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했던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방향성 가기 때문에 시장에 큰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근데 네. 바뀌면 이제 뭔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색 선이 이제 집권당이 패배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바뀌는 해죠. 그러면은 변동이 좀 심하다라는 거고 이건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사실 연초 이후에 상당히 급상승 출발을 했잖아요. 네. 마치 네. 예. 바이든이 연임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상당히 올해는 상당히 그 기존의 그러한 지난 100년간의 패턴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통상 연임에 아까 그래서 연임에 되게 후한데 연임에 실패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보여줬던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난 110년간 19번의 미국의 그러한 상당히 많은 이제 대선이 있었죠. 근데 19번이 더 되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어디서 1970에서 잘렸네요. 더 아래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 보시면 총 6번의 연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임으로 끝났었던 거죠. 네네. 좀 더 크게 나오네요. 네. 1910년 이 테프트가 가스라 테프트의 그 테프트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와서 역사책에 나오는 근대사에 나오는 가스라 테프트 협약의 그 테프트라고요. 예. 그 미래학의 그 테프트입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기 그 회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이것들을 보시면 매번 6번의 단임 대통령이 됐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죠. 예, 최근으로 다 누가 와보시면 실패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 보시면 포드, 카터, 아버지 부시, 그다음에 트럼프. 아하. 이게 다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선거가 있었던 해나 그 전해, 그러니까 돌려서 2년 내에 침체, 경기 침체가 꼭 발생했었다는 거죠. 네. 사후적으로 이제 봐서 알게 됐지만 그래서 예.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대체로는 연임에 되게 관대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뭔가 방해가 되면 여지없이 대통령을 갈아치운다. 이제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가 좀 특이한 거예요. 올해는 지금 절대 침체가 없다고들 다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또 다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가 맞느냐? 이제 저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거죠. 예. 트럼프가 많이 된다면 네. 예. 침체가 오는 걸까? 뭐 이런 거죠. 아, 아니면 침체 없이 트럼프가 되는 110년 만에 이변이 발생하는 건가? 네.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 침체를 겪고 있는 건가?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에. 네, 네. 그래서 혹시 아니면 이거 틀려서 바이든이 되나? 뭐 이런 상당히 이제 이 과거의 통계를 놓고 보면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보통 것만은 공화당이 집권할 때도 시장이 좋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걸 한 20년, 30년 놓고 보면 그런데 또 또 더 길게, 길게 놓고 보면 길게 또 놓고 바뀌어지는.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공화당에서 만들어낸 기간 조정이지 않을까 아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보고 싶으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에 제가 기술주가 부담스러우면 네. 차라리 사이즈에서 좀 아래로 내려가자. 중소형주가 한번 보자. 예. 근데 재밌는 게 선거해에 시장이 올랐을 때는 예. 대형주 지수보다는 중소형주 지수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하. 이제 지금 좀 저 차트인데 예. 우리나라도 보통 미국 그러니까 2000년도하고 2008년을 제외하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그 소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올라서 끝났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그런데 보시면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고 밑에 짙은색 선이 S&P 500, 노란색 선이 러셀 2000입니다. 결론적으로 러셀 2000이 더 높게 끝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가 장이 올라서 끝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지금 못 오른 중소형주에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도 뭐 우리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고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 했는데 아무도 찍고 싶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대선이 됐건 국회의원 선거가 됐건 간에 뭐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를 들어서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나왔을 때 유권자 입장에서 야, 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는데 누가 더 훌륭해 보이고 누가 더 잘할까 하는 차원에서 표가 가는 게 아니고 어디나 요즘 보니까 쟤도 시원찮고 얘도 꼴보기 싫은데 누가 더 덜 나쁠까로 지금 선택하는 선거가 돼가잖아요. 네. 누군가는 뽑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이게 아직 11월이라서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저 백악관에 입성이 된다면은 제일 먼저 우리 시장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 기후 뭐 이런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거는 한번 우리 다음 주쯤에 우리 대표님 예. 뭐 지금 시간상 그거 풀기는 그러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한번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거예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긴 합니다만 네. 이 시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은 사실은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예. 시장은 결국은 그 사이에 얼만큼 올랐느냐 네네. 가치평가 중요하고요. 그 사이클이 시작되는 초기냐 이미 중기를 넘어섰느냐 말기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차트 잠깐만 보여주시면 지금 차트 열렸네요. 예.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린 건 트럼프가 그렇게 과거에 밀고 싶었던 게 석유, 전통 에너지였고 예. 신재생은 그렇게 누르고 싶어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끝났었고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트럼프 집권기에 더 올라갔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전통 날라가 에너지는 버렸네. 엄청나게 빠졌고 예. 반면에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체 몰고 기후변화 대응 들고 나왔는데 거꾸로 신재생은 박살이 나고
전통 에너지가 올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가 다시 된다고 이게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그러한 문법은 아하. 정치권이 아무리 물려하려고 하긴 하면 정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 결국은 주가가 그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와, 마지막 저 그림은 진짜 딱 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거네요. 바이든 집권기에 신재생 에너지가 저렇게 흘러내렸다.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저렇게 트럼프 집권기에 너무 올랐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예, 맞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오르냐 네, 빠지냐가 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